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인데요. 반드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셔야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연금을 좀 늘리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연금 수급 연령이 될 때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기 연금 제도. 예, 연금을 받는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받는 게 유리해요? 빨리 받는 게 유리해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내가 받게 되는 기간에서 5년을 늘려서 받을 것이냐 줄여서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거기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본인이 그 생활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조기연금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제 그 감액되는 게 조금 아까우니까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은퇴를 앞둔 5060 여러분들을 위한 실전 은퇴생활 가이드 똑똑한 은빛 퇴직. 저는 박세영입니다. 지난 영상까지요, 은퇴 이후에 생활비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입,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요즘 미래 세대의 부담은 줄이고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제도에 기반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김진웅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가장 기본이 되는 노후 안전판인데요. 우리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네. 마침 저도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조금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 기사를 봤는데요. 말씀하신 게 이제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 조사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대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 그다음에 그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또 이제 30대는 81.6%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62.9%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답해 주셨고요. 40대는 61.8%,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국민들은 이제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주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수단이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은퇴 후에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냐라고 하면 그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용돈연금이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에는 그 초창기에 비해서는 연금 수급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 최고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100만 원 됩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월 266만 원에 달하는 266만 원이요? 네, 나타났는데요. 이제 199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 20년 이상 수급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2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10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말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56만 7천 명인데, 이 숫자는 이제 5년 전에 비해서는 한 3배 이상 늘어난 숫자이니까,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으로 꽤 어떤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민연금을 이제 두 분이 받으신다 그러면 꽤 많이 생활비가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됐죠. 네, 상당히 든든해졌네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한 만 60세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요, 그 매달 일정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망하실 때까지 받는데 종신연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받느냐는 태어나신 연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1952년생까지는 이제 만 60세면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그 연금 개시 연령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 1월생이라면 2035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노후 생활에 어떤 지원이 되는 그 기본적인 노후 안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노령연금 수급 그 개시 연령이 되어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인데요. 이제 10년을 채워야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만약에 10년을 못 채우게 되면 만 65세 시점에 그냥 반환금으로 받게 되십니다. 일시금으로. 네, 그래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혹시 만약에 내가 만 60세까지 10년을 못 채운다, 네. 못 채울 것 같다, 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그 계속 납부를 할 수 있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셔야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내가 몇 년 뒤에 얼마를 내가 평생 다달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좀 각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 받느냐, 또 국민연금을 얼마를 냈느냐, 얼마나 오래 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가입 기간, 그 다음에 그 가입한 사람 평균 소득액, 그리고 이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말 기준 가입 기간 2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노령연금액은 월 10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마다 이제 어떤 소득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실 텐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가입자의 생일 전월에 가입 내역 안내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총 납부 내역과 그 다음에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 생일 직전까지 납했을 경우에 예상 연금액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시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셔도 그동안 내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와 그 다음에 내가 받게 될 예상 수급액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콜센터나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셔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시니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나의 생활, 내가 필요한 생활비에 어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충당이 되겠구나 알고 계시는 것도 그게 노후 설계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네. 아, 이렇게 은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인데요. 조금이라도 좀 더 받아야 이득일 텐데, 유리할 텐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일반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내가 더 내고 싶다고 더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여러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 놓으시면 나중에 받으시는 국민연금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만 60세까지 내는 게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소 가입 기간은 채우셔야 될 것이고, 10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년퇴직이나 뭐 계약 만료 등으로 해서 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이라는 걸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네,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연금보험료의 일정 부분 책정되는 부분이 75%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맥스 한도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한테는 큰 금액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가시는 게 좋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더 말씀드렸지만은 만 10년이 안 됐다면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만 60세 이후라도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을 해서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시라. 네, 월급에서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지역 가입자로서 계속 이제 개별적으로 그거를 납부를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혹시 또 이제 과거에 반환 입시금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납부하는 반환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없던 기간에는 보험료를 이제 내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내가 그 스킵했던 건너뛰었던 납부 기간들을 다 가입 기간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연금을 좀 늘리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연금 수급 연령이 될 때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기 연금 제도. 연금을 받는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가 됐는데 아직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별로 큰 무리가 없다. 대신에 조금 연기해서 받고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좀 나중에 받고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네. 회사 월급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되면 그걸 이제 내는 게 공제되던 게 중단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만 내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직장인은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월급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만 60세 미만이라면 사실은 여전히 국민연금 납입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왜냐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네.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부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네. 구조인데,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건강보험료랑 좀 다른 부분인 네. 거죠.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납부 예외 기간이 그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에서는 제외되니까 나중에 본인이 받게 될 연금액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보다는 이제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내셔가지고 가입 기간을 충분히 늘려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유리하군요. 네. 그럼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다니시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재취업에 성공을 하셔서 상당한 이제 월급을 다시 받으시게 되는 네, 경우. 네. 그랬는데 이제 국민연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은퇴 후에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재취업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사실은 뭐 국민 그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월급이나 소득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이 감액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모두가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알아놓으시면 조금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월 286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 공제 전 급여 기준으로는 연봉 한 4,600만 원을 네. 많이 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 감액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소일로 이렇게 좀 예. 조금씩 하시는 이제 조금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라면 별로 영향이 없을 네. 수 있겠네요.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고액의 어떠한 근로소득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일부 감액되실 감액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뭐 이제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서 무조건 정액이 감액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월 5만 원에서 최대 그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월 5만 원에서 최대 50%까지 예. 감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민연금의 유용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정말 근로소득이 많긴 하지만 네. 예, 연금을 절반밖에 못 받는다. 그럼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받는 시기를 늦추고 예, 금액을 더 받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연기연금 제도를 네네.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에서 100%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좀 더 보태서 받게 되는 건데, 반대로 이제 그 정급하실 경우에는 그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그 조기 연금 제도도 있으니까 이제 반대로 일찍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덜 받게 받게 되는 되는 최대 이제 30%까지 5년을 땡겨서 받으시면 최대 30%까지 감액되어서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떠한 그 소득 흐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늦게 받는 게 유리해요? 빨리 받는 게 유리해요? 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내가 받게 되는 기간에서 5년을 늘려서 받을 것이냐 줄여서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거기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본인이 그 생활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조기연금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그 감액되는 게 조금 아까우니까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하고 또 늦게 받을수록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 소장님,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퇴직 후에 만 60세 직전까지는 소액이라도 계속 납부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때는 가입 기간을 늘리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미 반환을 받았다면 다시 반납하면
가입 기간도 복원되기 때문에 연금 선정에 유리하다. 그다음 네 번째, 과거에 못 낸 기간도 만 60세 이전에 추후 납부를 하면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네. 그다음 다섯 번째, 국민연금은 그 개인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또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연금 개시일이 되었지만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감액 지급될 수가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하자. 최대 5년 36% 더 받을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은퇴 후 생활의 기본이 될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오늘 알아봤는데요. 기본인 만큼 미리 잘 살펴보고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풍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또 현실인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이외에 우리가 은빛 퇴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노후 자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